코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잘 멈추지 않는다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일 수 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을 가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을 말하는데, 증상이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기는 하지만 환자의 무려 30%가 혈액암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어진다고.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병명조차 생소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코피가 나면은 잘 멈추지 않고 또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특별히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쉽게 멍이 든다면 이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거나 만성 피로일 수 있겠지만 네. 혈액 질환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허미화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병명부터 다소 생소한데 우선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함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노인에게서 잘 생기는 병으로 점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혈구 감소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병으로 좀 내용은 어렵지만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골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수는 쉽게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성인의 경우에는 골수가 골반 그리고 척추와 같은 중심뼈에 많이 존재하고 어린이들은 다리뼈와 같은 긴 뼈에 존재를 합니다. 골수 내에는 조혈모세포라는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조혈모세포가 적절하게 분화와 성숙을 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을 구성하는 세 가지 혈구를 만들어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는데요.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싸우는 역할을 하고, 적혈구는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빈혈인데요. 빈혈 환자분들이 힘도 없고 숨이 찬 이유가 산소 운반이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소판의 경우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 나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를 응고를 시켜서 지혈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작용에서 가장 먼저 작용을 하는 것이 혈소판입니다. 우리 몸의 이 세 가지 혈구의 수치와 모양 그리고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각 병원마다 기준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백혈구는 4,000개에서 10,000개, 적혈구 혈속수는 남자는 13에서 17, 여자는 12에서 16, 혈소판의 경우 13만 개에서 40만 개 사이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 혈구 수치보다 더 감소가 되어 있다면 혈구 감소증이 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피가 부족하다던데요, 피가 모자라던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골수 검사에서 세포의 모양을 현미경을 통해서 바라본 그림인데요. 가장 왼쪽에 이렇게 세포의 각각 분화를 다양하게 보이는 정상 모양과는 달리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큰 세포가 모양도 크고 색도 이상하고 주변에 막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형성 이상 세포입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이러한 형성 이상 세포가 존재하여 골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구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세포, 백혈병 세포로 우리 몸에서 미성숙한 악성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세포가 20%를 넘으면 급성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는 모양이 이상한 세포와 이 아세포가 20%는 넘지 않는, 그래서 점점 진행을 하면 백혈병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백혈병 전 단계 병이라고 해서 전백혈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끝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었죠.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습니다. 이 병은 증상도 다양하고 예후와 질병 경과가 매우 다양한 병으로 환자들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그 앞에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증상이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 교수님 얼마나 되나요? 다행히 이 병은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젊은 분들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요. 50세부터 발생을 합니다. 50세 이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발생률이 증가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보다 1.8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한 해에 1,200명의 환자분이 발생하였고요. 전체 환자들은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들어보시면은 수치가 적죠. 하지만 2008년도에는 전체 환자분이 1,600명 정도가 계셨거든요. 10년 사이에 거의 4배 정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병입니다. 네, 이 병은 20에서 30%의 환자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혈구가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혈 때문에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백혈구가 감소되어 있으면 발열, 감염과 같은 증상으로 오기도 하고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출혈과 멍이 잘 드는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수 기능이 저하가 되면 간이나 비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복부 불편감이나 황달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구내염이나 발진 등의 증상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백혈병의 전 단계라는 의미에서 전백혈병 교수님 이렇게 불린다고 하셨잖아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예후도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병이 어떻게 흘러갈지 질병의 경과를 예측해야지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제 예후 점수 시스템을 통해서 예후를 예측하는 것을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고 있고 이렇게 위험군을 나누는 기준으로 골수 안에 아세포, 즉 백혈병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혈구 감소증이 어느 정도인지, 염색체 이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예후 점수 시스템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유럽이나 미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같이 만들어서 한 20년 정도 같이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아세포의 퍼센티지 정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혈구 감소증은 어느 정도인지, 한 가지만 혈구 감소가 있는지, 두 가지, 세 가지인지, 또 염색체가 좋은 염색체인지 나쁜 염색체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요. 점수를 이렇게 위험군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골수세포에서 아세포는 2% 정도가 있고 혈구 감소증은 빈혈이 약간 있는 정도, 또 염색체는 좋은 염색체를 보인다면 0점으로 저위험군이 되겠죠. 저위험군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중간 생존 기간이 5.7년이고 25%, 즉 4분의 1의 환자가 급성백혈병으로 진행하는 데는 9년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에 어떤 환자분이 아세포가 10%가 넘고 혈구 감소증이 세 가지 모두 다 감소가 되었고 염색체도 나쁘다면 고위험군이 되겠고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분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급성백혈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병입니다. 제가 염색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염색체는 세포 안에 핵 속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쌍을 이루어서 남자는 46개의 XY, 여자는 46XX 염색체를 정상 염색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양을 보시다가 보면 5번 염색체에서 한 가지가 빠지거나 8번 염색체에서 다리가 한 개 더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변동이 생기면 유전 정보가 바뀌고 따라서 이상한 모양의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는 5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을 때는 좋은 예후를 나타내고요. 3개 이상의 복잡한 염색체가 있거나 7번 염색체의 구조가 바뀌면 나쁜 예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표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염색체 이상들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자주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으로 다른 병과 감별을 할 때 이 염색체를 통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신 이 국제 예후 점수에서
저위험군 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중간 생존 기간이 5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만큼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들은 혈구 감소증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의 백혈구 수치가 매우 감소가 되어 있다면 폐렴 등의 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폐렴 이겨내지 못해서 감염 때문에 나빠질 수 있겠고요. 혈소판 감소증이 심하면 뇌출혈이나 위장출혈과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빈혈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하면 위험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혈구 감소증을 치료를 해야겠고요. 이 혈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골수에 있는 피를 만들어내는 인자들을 자극을 해서 피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혈 촉진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열이 나는 경우에 항생제를 쓰거나 수혈로 보충하는 방법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있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면역 억제 요법이나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급성 백혈병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성 백혈병으로의 진행을 막아주거나 또 골수를 다른 사람의 골수로 대처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저메티라 치료제, 고강도 항암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위쪽에 있는 치료는 저위험군 환자 중에서 혈구 감소증이 심한 경우에 혈구 감소증을 호전시키는 방법의 치료입니다. 조혈 촉진제, 면역 억제요법, 면역 조절제 등이 있겠고, 아래쪽에 있는 치료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백혈병으로의 진행을 막거나 골수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저메티라 치료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고강도의 항암 치료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혈 촉진제는 다행히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모두를 촉진할 수 있는 약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촉진제의 경우에 저위험군 환자에서 빈혈이 심한 환자에서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 사용을 하면 빈혈이 더 호전되고 수혈 요구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호중구 촉진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발열이나 감염을 동반한 호중구 감소증 환자에서 호중구 촉진제를 사용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 촉진제의 경우는 면역 혈소판 감소증이나 재생불량 빈혈과 같은 다른 혈액 질환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는 임상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구 결과가 혈소판 촉진제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어서 조만간 사용을 하여 혈소판 호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흉선 면역글로불린과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하는 면역 억제요법이 있는데요. 면역 억제요법은 토끼 혈청에서 추출한 항흉선 면역글로불린과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모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골수 세포수가 감소되어 있는 저세포성 질환, 발작성 야간 혈색소 요증이 동반되어 있는 젊은 환자에서 혈구 감소를 호전시킨다는 보고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 조절제는 5번 염색체 결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레날리도마이드라는 다른 혈액암 중의 일종인 다발골수용에 쓰이던 약제를 5번 염색체가 이상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사용을 하였더니 적혈구가 호전이 되어서 수혈이 줄게 되었고 또 5번 염색체도 없어져서 정상적인 염색체가 된다는 것이 50%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번 염색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여도 효과가 미미하고 또 재발이 잘하기 때문에 5번 염색체 단독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좀 더 효과가 있고요. 이 약 자체가 우리 몸의 혈전증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전에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약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메티라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저메티라 치료제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에서 백혈병으로의 진행을 막아주는 약제로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이상한 세포의 발현을 좀 늦춰주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약제는 두 가지로 아자시티딘이라는 약제와 데시타빈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4주마다 7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피하 주사와 정맥 주사로 이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병원마다 또 환자의 그런 상황마다 어떤 약제를 선택할지는 경우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약은 고위험군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나 저위험군 중에서 혈구 감소증이 다른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을 했을 때 혈구 감소증이 호전되어 수혈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고위험군에서 생존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 토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밥도 잘 먹지 못하는 합병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메티라 치료제는 합병증이 적고 외래에서도 1시간 안에 투약이 가능한,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약제입니다. 따라서 고령 환자에게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치료 반응 기간이 6개월에서 24개월로 2년이 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완치를 위한 약은 아닙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닌 공여자, 그러니까 조직적 합성 항원이 맞는 공여자를 찾아서 조혈모 세포를 공여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사실 그 교수님, 공여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받는다고 해도 환자의 몸이 이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적절한 공여자가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는 완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위험군 환자에게서 무조건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백혈병으로의 진행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나 저위험군 환자 중에서 혈구 감소증이 매우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교적 젊고 전신 상태가 좋은 환자를 동종 이식을 하였을 때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에서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골수 기능이 저하되어 혈구 감소증을 유발하고, 점점 더 안 좋은 세포를 만들면 급성 백혈병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병입니다. 환자분들은 무증상부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고 또 분류도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아세포 정도와 혈구 감소증이 어느 정도인지, 염색체가 어떤 염색체인지에 따라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저위험군 환자들은 혈구 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조혈 촉진제나 수혈요법, 항생제, 그리고 면역 억제요법 등을 사용을 하고요. 고위험군의 경우는 백혈병으로의 진행을 막도록 저메티라 치료와 골수를 대체할 수 있는 이식 등을 진행하는 병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들으신 대로 뭐 종류도 다양하고 또 원인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교수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유전되지는 않을지. 또 오늘 여러 번 혈구 감소증 말씀을 하셨잖아요. 혈구 감소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증후군 확률이 높은 건가요? 우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염색체나 유전자는 살면서 후천적으로 획득이 되는 유전자로 자녀분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암 치료 등을 하고 난 후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 1%,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항암 치료 후에 15% 정도까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방사선에 노출이 되거나 벤젠과 같은 독극물에 노출된 경우에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재생불량 빈혈이나 다른 골수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치료받던 중에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혈구 감소증이 있으면 모두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초반에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기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혈구보다 조금 더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최소 기준치보다는 좀 더 낮은 질환이고요. 그리고 적혈구 감소의 경우가 빈혈인데 빈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혈구가 모두 감소되어 있는 병 중에서 재생불량 빈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엽산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가 되는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에도 혈구 감소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엽산과 비타민 B12는 위장이나 대장 수술을 받은 환자분이나 영양이 매우 결핍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검사를 하여 감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 공급을 적절하게 하면 혈구 감소증도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도 혈구 감소증이 있을 수 있고요. 간 경화 같은 간 질환이 있을 때 비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혈구 파괴로 혈구 감소증이 유발하기도 하고, 약물을 이전에 드시지 않던 것을 드시거나 고농축되거나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약을 드셔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술을 많이 드셔도 엽산이 감소하고 또 간이 나빠지기 때문에 혈구 감소증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혈구 감소증이 생겨서 바이러스 감염이 좋아지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혈구 감소증이 있다고 모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만일 혈구 감소증이 지속되는 상황이면 전문의를 찾아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으로 이 재생 불량 빈혈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골수에서 적혈구를 잘 만들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교수님,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또 앞에서 저메티라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네, 먼저 재생불량 빈혈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병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림처럼 재생불량 빈혈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재생불량 빈혈은 쉽게 골수가 파괴되어 세포수가 많이 부족해져서 피를 잘 못 만들어내는 병이고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적혈구가 파괴되도록 유전자 클론이 존재하는 병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왼쪽이 그 아침 소변이 붉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변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재생불량 빈혈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도 세포수가 적은 저세포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염색체 유전자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특징적인 것을 밝혀서 적절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메티라 치료는 저메티라 치료 후에 혈구 수치가 증가를 하면 계속 치료를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개 2년 뒤에는 이 치료 효과가 감소하여 혈구 감소증이 다시 발생하거나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치료가 질병의 진행은 늦출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이식이 가능하다면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좀 위험률이 높다고 하셨어요. 네. 치료 성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소 백혈구 수치가 낮은 편이라면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조혈모 세포 이식은 환자의 나이나 공여자가 어떠한지, 전처치 항암을 무엇을 사용하였는지, 질병과 염색체 유전자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5년 전에 보고된 바로는 50세 이하의 환자에서 40% 정도의 환자가 장기 생존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때 기준이 50세 이하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30% 정도의 환자는 이식 후에 감염이나 이식 편대 숙주 질환과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백혈구 수치가 낮다면 감염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백혈구 중에서도 세균 감염에 중요한 호중구 수치가 중요한데, 호중구가 특히 500개 미만으로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날 것이나 상한 음식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애완동물 그리고 화분이나 꽃병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이 밀집된 곳이나 이제 독감이 돌면 독감 환자 등과 같은 아픈 분들과는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방을 못한다면 빨리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열이 나면 참지 마시고 항생제와 호중구 촉진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센터나
멀리 다니고 계시던 센터를 찾아서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코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면서 잘 멈추지 않고 또 작은 충격에도 명이 잘 생기고 만성 피로감이 심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허미화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